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송영주입니다. 오늘의 해외 축구 핵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는 오축 승부 예측, 네이버 TV에도 오축 승부 예측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오축 승부 예측을 검색해 보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라리가 3경기를 예상했는데 저는 아쉽게도 한 경기 틀렸죠. 그런데 3경기 모두 맞추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 대체 뭔지 김영민님 더 챔피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라리가 3경기를 예상할 텐데 여러분도 각자가 예상해서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모두 맞추시는 분에게는 바로 포포투 11호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포포투 442 둘둘 아니구나 넷넷둘 요것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라리가 10라운드 주요 경기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득점력을 믿을 수 없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아슬레틱 빌바오의 대결인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무승부가 많아지면서 현재 라리가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승 3무 1패인데 1패는 4라운드 소시에다드전에서 당한 1패고요. 그 이후로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중에 레버쿠젠하고도 대결을 펼쳤잖아요. 모라타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모라타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됐는데 8경기 무패 행진을 좀 살펴보면은 3승 5무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현재 부상 선수도 많은 상태입니다. 주앙 페리스가 지난 리그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3주 정도 나올 수 없는 가운데 레버쿠젠전에서는 호세 히메네스가 근육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에서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사비치와 호세 히메네스가 부상이기 때문에 중앙 수비 라인은 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메오네 감독이 4-4-2를 바탕으로 해서 두 줄 수비를 펼치니까 수비의 안정감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문제는 득점력이죠. 디에고 코스타와 알바로 모라타가 주앙 페리스가 없을 때 얼마만큼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글쎄요, 올 시즌에 디에고 코스타와 알바로 모라타의 득점력은 너무나 부족한 편이거든요. 이것을 시메오네 감독이 어떻게 극복할지가 중요합니다. 빌바오는 최근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빌바오는 시즌 초반에 6경기에서 3승 3무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4경기에서는 2무 2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전방에 이냐키 윌리엄스가 책임지고 있는데 이냐키 윌리엄스의 득점 기복이 너무나 나쁩니다. 이냐키 윌리엄스가 기분 좋은 날에는 정말로 세상 누구도 두렵지 않은 공격수인데 기분 나쁜 날에는, 우울한 날에는 0점 조준이 맞지 않는 장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수비 쪽에서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요. 아마도 빌바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거칠면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수비의 안정감을 꾀하면서도 빠른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양팀 모두 득점력을 믿을 수 없는 팀이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중 경기를 치렀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빌바오는 중원이 굉장히 거친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할 수가 있고, 반면에 빌바오는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 팀의 대결은 무승부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 다 득점포를 가동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빌바오는 이냐키 윌리엄스가 통통 튀는 선수긴 한데 득점력을 장담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두리스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서브 역할을 하고 있고, 라울 가르시아가 이 선에서 4골 넣나? 그러면서 어느 정도 득점력을 좀 책임져주고 있지만 확실한 해결사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모라타, 디에고 코스타, 물론 두 선수 모두 지난 한 주 동안 골을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믿을 수 있니? 난 못 믿겠는데? 그 정도로 두 선수가 올 시즌 폼이 안 좋다는 거지. 오리지널 톤으로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뭘? 득점포 가동. 득점포 가동이 안 되는 팀이라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경기는 최근 분위기가 상반된 두 팀의 대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라나다와 베티스의 대결이죠. 그라나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경기를 가지고 왔는데 무섭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그라나다가 현재 라리가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5승 2무 2패를 기록했는데요. 2패는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에게 당한 패배예요. 특히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8라운드에서 2대4로 패배했기 때문에 지난 경기가 매우 중요했는데 오사수나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 패배의 아픔을 극복하고 분위기 반전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5경기에서 5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라나다가 왜 잘 나가냐? 마르티네스 감독의 전술 자체가 효과적이죠. 4-2-3-1, 4-4-2로 바탕으로 해서 중원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순간적으로 라인을 내리면서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 가운데 최전방에 있는 솔다도가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쳐줍니다. 솔다도가 올 시즌 리그에서는 한 골밖에 없지만은 솔다도가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라든가 몸싸움을 해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골을 넣고 있거든요. 특히 푸아르테 선수가 지난 시즌도 세군다에서 그라나다의 해결사 역할을 했는데 올 시즌 라리가에서도 그라나다를 이끌면서 골을 많이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라나다가 공수에서 힘을 발휘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베티스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현재 루비 감독 경질설도 나온 상태인데요. 베티스의 라리가 순위가 18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베티스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죠. 지난 리그 9경기에서 실점한 골수가 19골입니다. 현재까지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루비 감독은 폭백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수비 불안감이 더욱더 높아진 거죠. 그나마 희소식은 공격 쪽에서는 힘을 발휘한다는 건데요. 로렌 모론이 7골을 넣으면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아호, 그래도 아직은 호아킨이죠. 호아킨이 득점 지원을 하고 있고 나빌 페키르도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공격 쪽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라나다의 기세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그라나다가 올 시즌 홈에서 실점 한 수가 한 골밖에 되지 않아요. 베티스 입장에서는 현재 승리가 굉장히 절실하고 루비 감독도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필이면 이번 라운드에 그라나다 원정이라는 점, 그 점이 아쉬운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라나다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송영주도 축구 해설계 솔다도. 야, 솔다도는 득점왕 근처에 갔었던 사람이고 형도 왜? 그런 것 같으니까 뭐냐면 그라나다가 솔다도를 영입한 거는 정말로 탁월한 선택? 경험이 풍부한 최전방 스트라이커 한 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최전방에 무게감이 있잖아. 솔다도가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솔다도에 대한 견제를 좀 느슨하게 가져갈 수는 없잖아. 솔다도인데. 그리고 그라나다는 바르셀로나도 잡았잖아. 세 번째 경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경기입니다. 세비야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왜 관심이 가느냐? 첫 번째, 두 팀의 스타일이 확연하게 달라요. 한쪽은 점유율 축구, 한쪽은 실용적인 축구. 그리고 두 번째, 세비야도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다. 로페테기 감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위가 나쁘지 않거든요.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켰고 올 시즌 견제를 받고 있지만 최근 살아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경기는 매우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예 시즌 초반에는 승승장구를 하다가 레알 마드리드에게 발목 잡힌 다음부터는 덜컹거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수비 쪽에서도 기복이 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기에서는 안정감이 있는 듯 보이지만은 어떤 경기에서는 대량 실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점유율을 높이면서 라인을 올리고 있는데 발빠른 공격수들에게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점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은 공격력은 무섭습니다. 그동안 골을 넣지 못했던 루크 대용이 드디어 골을 넣습니다. 첫 골을 기록했고요. 오캄포스라든지 조한 조르단이라든지 바네가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 선에서 언제든지 득점포를 가동할 수가 있고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초반 4경기에서 3무 1패를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죠. 야, 이거 지난 시즌에 발렌시아 골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유로파리그 포함해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경기였죠. 소시에다드하고 경기에서 제가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예상했건만 헤타페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요. 그러면서 지난 리그 경기에서도 레가네스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페페 보르달라스 감독이 4-4-2 바탕으로 해서 두줄 수비, 빠른 역습, 측면 공격, 그러면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페페 보르달라스 감독이 레가네스전에서 승리하면서 헤타페에서 통산 33승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헤타페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감독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헤타페도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양 팀 모두 주중에 유로파 리그 경기를 치러요. 그래서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부상 선수가 나오거나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이 벌어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영향을 받겠죠. 세비야는 전통적으로 홈에서 좀 강한 면모가 있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역습의 위주의 팀이니까 이 경기는 예상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승부로 막을 내릴 것 같아요. 주도권은 세비야가, 헤타페는 끈끈함을, 그러면서 양 팀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오늘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댓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 좀 남겨주세요. 제가 아파요. 응원 댓글도 많았어. 그래? 내가 왜 이번 주에 감기로 골골대나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좀 쌀쌀해서 요즘 감기가 매섭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기 온 이유가 악플이었어. 오늘 제가 3경기 예측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3경기 예상해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3경기 모두 맞히신 한 분에게 포포트 11호를 선물로 드립니다. 유튜브 오늘의 축구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많은 의견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해축구 앱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좀 챙겨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다음 주까지 살아 돌아오겠습니다.